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인베스팅닷컴 검색 순위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회사 소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처음 맞게 될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를 좀 보면은 1999년 스웨덴의 아스트라 AB라는 회사가 영국의 제네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주로 암, 심혈관, 신장대사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약품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100여 개의 지점이 있고 나스닥에 ADR로 상장이 돼 있고 특이하게 뉴욕 증시 그리고 런던 그리고 스웨덴에도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계약을 맺었다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 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인기 검색에 오른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갈망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백신이 언제 나올까 이걸 갈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증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11월 들어가지고 연이어서 이제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먼저 그 파이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더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왔는데 앞에도 파이저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는 높습니다만 문제는 생산이라든지 유포, 이 보급하는 데 좀 문제가 좀 있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 자체가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강점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임상 결과에 대한 그 신뢰도의 문제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지금 고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인도의 한 남성분이 실험을 하던 도중에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렸다 해서 7억 원대의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네, 그 남성이 인도의 한 지역 병원에서 그 임상산성의 실험에 참여를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백신 맞은 뒤에 두통, 빛과 소리의 감ing 반응, 행동 변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또 이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증상이 임상 실험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임상이 다시 재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변동이 없거든요. 주가를 갖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ADR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55달러에서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게 왜 움직임이 없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그 백신을 갖다 개발할 때 내건 그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은 백신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백신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이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했기 때문에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파이저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히트 그렇죠. 약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 상황이었고. 네,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그 백신 가격이 20달러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4달러거든요.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원가 수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수익이 되지 않을 키우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앞뒤에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국내 주식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바의 경우 굉장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이 위탁 생산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백신 관련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백신 관련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회사인데 지난번에 그 9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약 3억 3,080만 달러거든요. 이래서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원재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을 갖다가 장기 생산 계약을 위탁 생산을 맺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약 5억 4,56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외에도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4공장을 지금 기공식을 가졌는데 4공장이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은 2022년도에
전 세계 CMO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갖다가 확실히 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다시 아스트라제네카로 돌아와서 이번에 리스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의 그 매출과 회사 자체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신에서도 일부에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FDA에서 요구하는 그 백신 효과는 50%인데요. 최근에 비록 그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평균 나온 게 62%이기 때문에 결국은 FDA 승인도 제가 봤을 때는 받을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런 백신이 나와서 과연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에 어느 정도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매출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익 자체에는 큰 연결되는 고리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가에 이 사회에 공급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익에는 큰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신 관련해서 주가에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트렌드, 기본적인 그 플랫폼은 결국에는 이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탄탄한 그런 실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만 결국에는 백신 관련해서 큰 기대는 갖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